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이제 와서 새로운 시작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김혜란, 55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62년 동안 단 한 번도 여자를 사랑해 본 적 없는 남자와 저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25평 아파트. 저는 이곳에서 10년째 홀로 살고 있습니다. 남편 재훈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네요. 그때 제 나이 45세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긴 터널을 빠져나가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일으켜 세운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혜란아, 우리 같이 살자. 혼자 어떻게 이 큰 집을 감당하겠니? 나도 혼자인데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되잖아.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님은 당시 74살이셨어요. 제 친정 부모님은 제가 30살 때 교통사고로 동시에 잃었습니다. 오빠는 호주에서 사업을 하느라 연락도 뜸했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진짜 어머니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 갑자기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달려가 보니 어머니께서 침대 옆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어머니.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많이 위독하십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온몸에 기운이 빠졌어요. 84세 그동안 건강하셨던 어머니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다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간호사가 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들어가 보세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어머니께서 가느다랗게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혜란아, 네, 어머니 저예요. 혜란이에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갑고 축 늘어진 손이었습니다. 혜란아, 내가 가기 전에 꼭 할 말이 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나는 안다. 그러니까 들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바짝 갖다 대야 했어요. 옆집 박태준 씨 알지? 네, 알아요. 가끔 복도에서 뵙는 분이시죠. 그분 한번 만나봐라. 순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 무슨 그분 어머니하고 나하고 50년 지기였어. 그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좀 부탁한다고. 평생 혼자 살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왜요? 좋은 분 같던데요. 그분이 평생 혼자 산 이유가 있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만나보면. 어머니께서 제 손을 더욱 힘껏 쥐셨어요. 내가 평생 미안했어. 그분 어머니한테 도와주지 못해서 좋은 사람 소개해주지도 못하고. 어머니. 그런데 내가 생각했어. 너라면 괜찮을 것 같아. 혜란이, 너는 마음이 넓고 편견도 없고 그 사람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약속해라. 한 번만 만나본다고. 평생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신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꼭 만나볼게요. 고맙다 혜란아. 넌 착한 애야. 우리 며느리로 와줘서 고마웠어. 어머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너도 행복해야 해. 혼자 늙지 마. 꼭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얼마나 덕망 있는 분이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부산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도 늘 주변을 돌보셨던 분이니까요. 조문객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키가 185cm는 되어 보이는 큰 키에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자세가 꼿꼿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깊게 절을 한 후 조용히 나가려 했어요. 저기요.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혹시 박태준 씨신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저는 옆집에 사는 김혜란이에요. 몇 번 복도에서 뵈었죠? 아, 네, 기억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어르신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준 씨는 그렇게 인사만 하고 돌아서려 했어요. 저기 혹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어머니께서 생전에 말씀을 좀 하셔서요. 박태준 씨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약속이 정해졌습니다. 아직은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안락의자, 어머니가 즐겨보시던 뉴스가 흘러나오던 TV 모든 게 그대로인데 어머니만 안 계셨어요. 냉장고를 열었더니 어머니가 담가 놓으신 멸치액젓이 있었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였어요. 이것도 마지막이겠네.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사흘 동안은 정신없이 지냈어요. 문상 오신 분들께 인사드리고 어머니 옷가지를 정리하고 구청에 사망신고하러 가고 나흘째 되던 날 어머니 방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개가 박힌 예쁜 상자였어요. 안을 열어보니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읽어봤어요. 정수가 오늘 태준이가 또 혼자 저녁 먹더라. 45이 넘었는데 장가는 언제 가려나. 내가 죽으면 저 애는 어떡하나. 밤에 혼자 울었어. 은주 편지 끝에 박은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준 씨의 어머니 이름이에요. 다른 편지들도 읽어봤습니다. 정수가 내 며느리 참 대단하더라. 남편 잃고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보니까 정말 훌륭해. 우리 태준이도 저런 사람 만나면 좋을 텐데. 은주 정수가 태준이가 또 선보는데 여자가 거절했대 이유도 안 말해주고 속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 은주 편지를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박태준 씨, 어머니가 얼마나 아들 걱정을 하셨는지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일 마지막 편지는 7년 전 것이었어요. 정수가 나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아. 가난 말길에 죽기 전에 태준이 장가 보내는 게 소원인데 부탁이야. 나 좀 도와줘.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 태준이는 착한 애야. 그냥 몸이 좀 특이해서. 그렇지 제발 부탁이야. 정수가 은주 몸이 특이하다는 말에 고개가 갸웃해졌어요. 무슨 뜻일까? 그 아래 시어머니가 쓰신 답장이 연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없네. 그런데 혹시 우리 혜란이는 어떨까? 지금은 재훈이가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혼자 되면 말이야. 혜란이는 마음이 넓은 애거든. 편견도 없고 너희 태준이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 정숙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께서 7년 전부터 이미 생각하고 계셨구나. 저와 박태준 씨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이해되었습니다. 친구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것도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어요. 몸이 특이하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마음을 바꿔 돌아서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아, 김 여사님. 박태준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집에 있을 때는 편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베이지색 면바지에 흰색 셔츠 생각보다 어깨가 넓고 체격이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방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깔끔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 집 같지 않게 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거실 한쪽에는 책장이 가득했고 베란다에는 화분들이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박태준 씨가 주방으로 가서 차를 끓였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장에는 역사책부터 철학책, 요리책까지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대추차입니다. 몸에 좋아요.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며 한참 말이 없었어요. 서로 어색했습니다. 저기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편지를 발견했어요. 편지요? 어머니와 박태준 씨. 어머님이 주고받으신 편지들이요. 박태준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러셨군요. 두 분이 정말 친하셨나 봐요. 50년 넘게 편지를 주고받으셨더라고요. 내 어머니께서 박 교수님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죠. 정수기한테 미안하다고. 박태준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왜 미안해 하셨어요? 저 때문이에요. 박태준 씨 때문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제 걱정만 하셨거든요. 결혼을 못해서요. 편지에 어머님께서 쓰셨더라고요. 태준이는 착한 애인데 몸이 좀 특이해서. 그렇다고 박태준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런 것까지 쓰셨군요. 당황하는 모습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무슨 뜻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박태준 씨를 만나보라고 하셨거든요. 마지막 유언으로요. 박태준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네, 박태준 씨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갑자기 자조적인 말투였어요. 왜요? 제가 봤을 땐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김 여사님은 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럼 알려주세요. 박태준 씨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결혼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몸이 남들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요? 남자로서의 그 부분이요.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너무 큽니다.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크다고? 그게 문제가 되나요? 네, 큰 문제죠. 박태준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1살 때 중매로 한 번 만났어요. 서로 마음에 들어서 결혼 날짜까지 잡았죠.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혼여행 첫날 밤 신부가 보고는 겁을 먹었어요. 안 된다고, 무섭다고 다음날 아침 파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 후로는 여자를 멀리했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거든요. 또 상처받기 싫었어요. 어머니만 평생 걱정하시다가 돌아가셨죠. 박태준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어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다 아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 미안해하신 이유도 내 도와주지 못해서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혼자 사신 거예요? 네, 62년째요. 62년 거의 평생을 혼자 외롭지 않으셨어요? 외로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너라면 괜찮다고 하셨는지. 저는 결혼해서 남편과 20년을 살았어요. 인생 경험도 있고 편견도 없는 편이거든요. 박태준 씨, 내 어머니께 약속드렸어요. 박태준 씨를 만나보겠다고 하지만 김 여사님, 저도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외로움이 뭔지 알아요.
박태준 씨가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우리 가끔 이렇게 차라도 마시면 어떨까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요. 박태준 씨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 참 착하네. 그리고 외롭겠다. 62년을 혼자 살다니, 어머니, 제가 잘해볼게요. 지켜보고 계시죠? 그날 이후로 박태준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차를 마셨습니다. 때로는 제 집에서, 때로는 태준 씨 집에서, 오늘은 제가 호두과자를 샀어요. 아, 좋아하는 건데 고맙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릴게요. 태준 씨는 커피를 정말 잘 내렸어요. 핸드드립으로 정성스럽게 우와,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혼자 사니까. 취미가 필요해서요. 책 보고 독학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태준 씨는 모든 걸 혼자 잘했어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심지어 바느질까지.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어 볼까요? 정말이요? 뭘 만드실 건데요? 된장찌개랑 고등어구이요. 어머, 저보다 잘하시겠는데요? 실제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태준 씨, 이거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맛있는 찌개는 못 먹어봤어요. 태준 씨가 쑥스러워했어요. 좋아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태준 씨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사람 말은 많지 않지만 배려심이 깊은 사람. 어느 날 제 집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도 태준 씨가 와서 고쳐줬어요. 혜란 씨,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수리업체 부르려던 참이었어요. 1시간 만에 뚝딱 고쳐냈습니다. 다 됐습니다. 태준 씨, 정말 못하는 게 뭐예요? 아니에요. 혼자 사니까. 이것저것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또 마음이 아팠어요. 혼자 살면서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했던 거예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혜란 씨. 요즘 옆집 남자분이랑 친하게 지내신다면서요? 아, 네, 가끔 차 마시고. 그래요, 조심하세요. 아주머니의 표정이 묘했어요. 왜요? 그 남자, 뭔가 문제가 있대요. 무슨 문제요?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결혼하려다가 파혼당했다던데. 여자가 도망갔대요. 첫날 밤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태준 씨가 말했던 그 이야기. 그게 30년도 훨씬 더 된 얘기잖아요. 그래도 불의 연기. 나는 법이죠. 조심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태준 씨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며칠 후 아파트 앞 슈퍼에 들렀을 때였어요. 카운터에 계신 사장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혜란 씨, 요즘 302호 남자분이랑 친하시죠? 네, 그런데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뭔가 좀 이상하대요. 또 그 얘기였어요. 뭐가 이상한데요? 몸이 좀 특이하다던데요. 그래서 여자들이 다 피한대요. 뒤에서 장 보던 다른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집 남편이 그러는데 사우나에서 본 적 있대요. 정말 크기가 보통이 아니래요. 어머, 그래서 여자들이 무서워하는 거구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래도 사람은 착하던데요. 제가 태준 씨를 감싸자 아주머니들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어머, 혜란 씨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냥 이웃으로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나이 들어서 괜히 고생할 수도 있어요. 슈퍼를 나오면서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게 태준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날 저녁 태준 씨 집에 갔어요. 태준 씨, 오늘 슈퍼 갔다가 이상한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태준 씨에 대한 소문이요. 태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 그거요. 알고 계셨어요? 네, 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제 얘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더 밖에 안 나가려고 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해서요. 가슴이 아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태준 씨를 몰라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미 익숙해졌어요. 태준 씨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근데 혜란 씨는 괜찮으세요? 뭐가요? 저랑 친하게 지내시면 소문날 텐데요. 저야 뭐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잠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궁금하긴 해요, 네. 소문이 사실인지. 태준 씨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혜란 씨, 농담이에요? 웃으며 말했지만 반은 진심이었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어느새 태준 씨에 대한 제 마음이 단순한 이웃 이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태준 씨가 말했어요. 혜란 씨, 주말에 시간 되세요? 네, 괜찮아요. 왜요? 제가 텃밭을 하나 가꾸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텃밭이요? 내 아파트 뒤편 공터에 작은 텃밭이 있어요. 좋아요, 가볼게요. 토요일 아침 태준 씨와 함께 텃밭에 갔어요. 생각보다 꽤 넓었습니다. 상추,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등이 자라고 있었어요. 와, 태준 씨가 다 키우신 거예요? 네,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요. 대단하시네요. 별거 아니에요. 혜란 씨도 해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태준 씨가 호미를 하나 건네줬어요. 여기 풀 좀 뽑아주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함께 풀을 뽑고 물을 주었어요. 흙을 만지고 땀을 흘리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태준 씨, 이거 정말 재미있네요. 그죠? 저도 이거 하면서 많이 위로받았어요. 외로울 때요? 네, 태준 씨가 토마토 하나를 따서 건네줬어요. 먹어보세요. 방금 딴 거라 달아요. 물로 씻어서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그죠? 직접 키운 건 다르죠. 그 순간 태준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행복한 표정으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 나 이 사람 좋아하는 건가? 55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그날 오후 텃밭 일을 마치고 태준 씨 집에서 쉬었어요. 혜란 씨, 샤워하고 가세요. 땀 많이 흘리셨잖아요. 괜찮아요. 집 가서 할게요. 아니에요. 깨끗한 수건 있으니까. 편하게 하세요. 그럼 감사히 사용할게요.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기분 좋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태준 씨가 커피를 준비해 놨어요.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네, 저랑 있으면 편하세요? 갑자기 나온 질문에 태준 씨가 당황했어요. 네, 편해요. 정말이요? 혜란 씨는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으시잖아요. 편견 없이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태준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태준 씨랑 있으면 편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을 넘지는 않았어요.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나 이 사람 정말 좋아하는구나. 55세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이야. 어머니, 맞았어요. 태준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 이후로 태준 씨와 거의 매일 만났어요. 아침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해졌어요.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태준 씨가 만들어주는 거면 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김치찌개 해드릴게요. 좋아요. 제가 밥은 할게요.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서 함께 요리했어요. 부부처럼 혜란 씨, 파 좀 썰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어요. 같이 요리하면서 어깨가 부딪히고 손이 스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준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제 손이 스치면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는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씻을게요. 태준 씨는 쉬세요. 아니에요. 같이 하면 빨리 끝나요. 태준 씨가 설거지하고 저는 물기를 닦았습니다.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었어요. 혜란 씨가 만들어서. 그래요, 둘이 만든 거잖아요. 매일이 행복했어요. 밤이 되면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란 씨네. 저는 62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여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떨려요. 저도 떨려요. 10년 만이거든요. 서로를 바라봤어요. 태준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준 씨가 제안했어요. 혜란 씨, 내일 날씨가 좋대요. 텃밭에 가서 토마토 좀 따올까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좋아요. 몇 시에 갈까요? 오후 2시쯤 어때요? 완벽해요. 다음 날 오후 약속대로 함께 텃밭에 갔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했어요. 태준 씨, 토마토가 진짜 많이 열렸네요. 네, 올해는 작황이 좋아요. 제가 따볼게요. 토마토를 따다가 한 개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아. 태준 씨가 재빨리 받아냈습니다.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우리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태준 씨의 눈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눈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혜란 씨, 네, 저는 태준 씨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구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 온다? 빨리 피해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고 뛰었어요. 하지만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혜란 씨, 제 집이 더 가까워요. 여기로. 태준 씨 집까지 뛰어갔어요. 숨이 차도록 뛰었습니다. 겨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후,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여름 소나기는 원래 예고 없이 와요. 둘 다 물에 빠진 생쥐 같았어요. 태준 씨의 셔츠가 몸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체격이 정말 좋더라고요. 혜란 씨, 옷이 너무 젖었어요. 제 옷 입으실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기 걸려요. 일단 샤워하세요. 제가 수건이랑 옷 갖다 드릴게요. 그럼 감사히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녹여줬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태준 씨가 준 옷을 입었어요. 큰 티셔츠와 편한 바지 거울을 보니 왠지 신혼부부 같았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태준 씨도 샤워를 마치고 나와 있었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머리 말려드릴게요. 네, 젖은 채로 있으면 감기 걸려요. 태준 씨가 드라이기를 가져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준 씨가 제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드라이기를 켰어요. 따뜻한 바람이 머리에 불어왔습니다. 태준 씨의 손이 부드럽게 제 머리를 말려줬어요. 마음도 함께 따뜻해졌어요. 혜란 씨네. 저기 왜요? 아니에요. 그냥 말을 망설이는 게 느껴졌어요. 드라이기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다 됐어요. 고마워요. 고개를 돌려 태준 씨를 봤어요. 태준 씨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태준 씨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제가 일어서려다가 발이 드라이기 선에 걸렸어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태준 씨가 재빨리 저를 잡아줬어요. 품에 안긴 순간이었어요. 뭔가 느껴졌습니다. 등 뒤로 뭔가 딱딱한 게 닿는 게 분명히 느껴졌어요. 소문이 사실이구나. 태준 씨가 황급히 저를 놓았어요. 죄송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태준 씨,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태준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혜란 씨가 놀라셨을 텐데. 안 놀랐어요. 사실이었어요.
놀라기보다는 궁금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큰 건지. 혜란 씨네. 태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혜란 씨가 좋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좋은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졌어요. 6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태준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에요. 혜란 씨도 아까 느끼셨죠? 제가 얼마나 다른지. 다른 여자들은 다 놀라서 피했어요. 혜란 씨도 저를 피하실까봐. 무서워요.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두려워할까? 저도 용기를 냈어요. 태준 씨. 네, 저도 태준 씨가 좋아요. 태준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웠어요. 근데 태준 씨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태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혜란 씨 그리고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저는 55세예요. 인생 경험도 많고 남편이랑 2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않아요. 오히려 잠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궁금해요. 태준 씨의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혜란 씨,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태준 씨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드실 수 있어요. 다른 여자들이 다 피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태준 씨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후회 안 해요. 창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태준 씨가 천천히 저를 안아줬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손길이었어요. 저도 태준 씨를 꽉 안았습니다. 혜란 씨, 혜란이라고 불러요. 혜란, 태준 씨.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밖에는 비가 내렸지만 우리 마음은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어요. 비는 계속 내렸어요. 창밖을 보니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네,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요. 태준 씨가 차를 끓여줬어요. 따뜻한 생강차였습니다. 함께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어색하지만 설레는 침묵이었습니다. 혜란 네. 제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태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가요? 마음을 고백한 게요, 아니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는걸요. 정말요? 네,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큰 손이었습니다. 거칠지만 다정한 손. 혜란, 저는 62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여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떨려요. 저도 떨려요. 10년 만이거든요. 서로를 바라봤어요. 태준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혜란. 네, 제가 키스해도 될까요? 심장이 쿵하고 뛰었어요. 네, 태준 씨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습니다. 키스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혜란, 네, 저 너무 오래 혼자 살아서 서툴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오래됐어요. 태준 씨가 또 한 번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혜란, 정말 괜찮은 거죠?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요. 정말 크다는 거요? 태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알아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힘들면 바로 말할게요. 제가 조심할게요. 정말 조심할게요. 태준 씨가 정말 걱정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느껴졌습니다. 태준 씨, 저 믿어요. 혜란. 태준 씨가 저를 안아올렸어요. 생각보다 힘이 좋았습니다. 침실로 향했어요.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혜란, 정말 천천히 할게요.
내 태준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혜란, 아름다워요. 태준 씨도요. 정말 체격이 좋았어요. 나이에 비해 탄탄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봤어요. 소문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컸어요. 순간 놀랐지만 겁먹지는 않았어요. 어때요? 놀라셨죠? 태준 씨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놀랐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요? 네, 해봐요. 천천히 할게요. 정말 천천히 태준 씨가 계속 확인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알았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놀라웠습니다. 역시 크긴 크구나. 혜란, 괜찮으세요? 아파요? 조금 기다려봐요. 죄송해요. 제가 멈출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만 천천히요. 태준 씨가 정말 천천히 움직였어요.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신기하게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계속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적응이었고, 마지막에는 완전한 만족이었어요. 혜란,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정말 좋아요. 진짜요? 네, 정말이에요. 태준 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62년 만에 처음으로 거부당하지 않은 거예요. 혜란,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남편과도 이런 적 없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맞는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끝나고 나서 태준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혜란. 내 평생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저도요. 정말요? 괜찮으셨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남편이랑도 이렇지 않았어요. 태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혜란,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태준 씨가 계속 고마워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받고 살았을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준 씨, 이제 자신감 가져요. 다른 여자들이 뭐라 했든 저는 달라요. 저한테는 완벽했어요. 태준 씨가 저를 더 꼭 안았어요. 혜란,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55세와 62세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하고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따뜻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혜란네. 저희 어머니들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까요? 당연하죠. 분명 웃으면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것 봐라. 내가 뭘 했어? 저 둘이 딱이라니까. 태준 씨가 웃었어요. 정말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혜란 덕분에 처음으로 행복해요. 저도 태준 씨 덕분이에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외로웠던 시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혜란, 저랑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결혼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 텐데요. 상관없어요. 우리 행복하면 되죠. 태준 씨가 제 손에 키스했어요.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 와줘서. 저도 고마워요. 비는 새벽까지 내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태준 씨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어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아침 먹어요. 준비했어요. 계란말이와 토스트, 그리고 샐러드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탁이었어요. 우와, 이렇게까지 해줬어요? 당연하죠. 제 여자인데요. 제 여자라는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태준 씨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혜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웃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켰어요. 태준 씨 만났고요. 정말 잘 맞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가 제 집 초인종을 당당하게 눌렀고 저도 태준 씨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었어요. 혜란,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만들 차례예요. 그럼 같이 만들어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사했어요. 완전히 부부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아주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저러기도 창피하지. 과부가 옆집 남자랑 들리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태준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저 여자 정말 용감하네. 302호 남자랑 사귄다며? 문제 있는 남자인데 괜찮을까? 등 뒤에서 들리는 속삭임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사장님이 말했어요. 혜란 씨, 조심하세요. 네. 그 남자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다니까요. 저는 괜찮아요. 나이도 있으신데. 괜히 고생하지 마세요. 친절한 충고였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준 씨가 미안해했어요. 혜란, 저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에요. 거짓말 다 들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태준 씨가 좋으니까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태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혜란네, 저희 결혼하면 어떨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요? 네, 저는 진심이에요. 혜란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그럼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태준 씨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2달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크지 않은 식장에서 소박하게 하얀 드레스 대신 연한 보라색 한복을 입었어요. 55세에 어울리는 우아한 한복이었어요. 태준 씨도 한복을 입고 나오니 정말 멋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함께 입장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동네 이웃들도 많이 왔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분들도 축복해 주셨어요. 2분 보기 좋네요.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랑이 더 진짜래요.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2분은 늦게 만났지만 진실된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죠. 2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 맞절을 했어요. 태준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행복해서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혜란, 아니, 이제는 마누라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요. 영감님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꿈만 같아요. 저도요. 62세에 결혼을 하다니, 55세에 재혼을 하다니, 우리 정말 용감했어요. 그러게요. 바닷가를 손잡고 걸었어요. 혜란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태준 씨는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해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거든요. 이제는 혼자 아니에요. 네, 이제는 우리가 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2집을 터서 하나로 만들었어요. 옆집이니까. 공사가 어렵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넓네요. 그러게요. 함께 살림을 꾸렸어요. 아침에는 함께 산책하고, 낮에는 태준 씨가 텃밭 일을 하고, 저는 집안일을 했어요.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같이 식사했어요. 오늘 된장찌개 끝내줬어요. 혜란이 만들어서. 그래요, 둘이 만든 거잖아요. 매일이 행복했어요. 밤이 되면 함께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오늘도 행복했어요. 저도요. 그리고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관계는 완벽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혜란,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태준 씨 1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혜란네, 우리 만난 지 벌써 2년이 되었네요. 정말 그러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이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태준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62년을 혼자 살다가 혜란을 만났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도 10년을 혼자 살다가 태준 씨를 만났어요. 어머니께서 저희를 이어주신 거예요. 두 분 어머니께 정말 감사해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태준 씨네,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당연하죠. 평생 함께할 거예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혜란.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55세와 62세에 만난 사랑 늦었지만 진실했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늙어갈 거예요. 서로의 손을 잡고 지금 이 순간에도 태준 씨는 제 옆에 있어요. 함께 TV를 보다가 함께 밥을 먹다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문득문득 생각해요. 아, 정말 잘했구나. 어머니 말씀을 듣길 잘했구나. 만약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만약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했다면? 만약 편견을 가졌다면? 지금 이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거예요. 태준 씨도 여전히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테고, 저도 텅 빈 집에서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겠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더 진실하고 소중하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얼마나 외로움이 힘든지, 얼마나 혼자 사는 게 쓸쓸한지, 그리고 얼마나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소중한지.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아끼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태준 씨가 말했어요. 혜란, 오늘 저녁은 뭐 먹고 싶어요? 글쎄요, 태준 씨가 만들어주는 거면 다 좋아요. 그럼 오늘은 김치찌개 해드릴게요. 혜란이 좋아하시는 좋아요. 제가 밥할게요. 주방에서 함께 요리를 하며 웃었어요. 어깨가 부딪히고 손이 스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레어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텃밭에서 토마토가 많이 열렸어요. 내일 같이 따러 갈래요? 좋아요. 그럼 아침 일찍 갈까요? 네, 좋아요. 설거지를 함께하고 차를 마시고 TV를 보다가 혜란, 이제 자러 갈까요? 네, 침실로 들어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태준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오늘도 행복했어요. 저도요 사랑해요. 혜란 저도 사랑해요. 태준 씨 어둠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이 들면 끝이다. 이제 와서 새로운 시작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조용히 늙어가면 되지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행복하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55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62년을 혼자 산 남자를 만났고 사람들의 편견을 이겨냈어요. 쉽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태준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텅 빈 집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아무 의미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이 행복하고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의미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는 알아요. 여러분도 혹시 혼자 계신가요? 외롭고 쓸쓸한가요? 그렇다면 용기를 내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나는 너무 늙었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나요?
뭐라고 할까?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편견이 있나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 편견을 버리세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바라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제 남편 태준 씨는 조건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았어요. 나이도 많고 일도 안 하고 결혼한 적도 없고 하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다정하고 배려심 깊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요. 매일매일 행복해요. 여러분께도 꼭 이런 행복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옆에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 행복이 옆집에 있었던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저를 태준 씨에게 이어주셨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서 정말 다행이에요, 덕분에.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태준 씨, 어머니께도 감사드려요. 두 분이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죠?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잘 들었어요. 감동받았어요. 용기 얻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처럼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55세와 62세에 만난 사랑 늦었지만 진실했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늙어갈 거예요. 서로의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